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오늘은 햇님이 달님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화에 나오는 그 단순한 햇님이 달님이 이야기지만 사실 세상에는 그 햇님이 달님이의 그 엄마와 같은 삶이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사실 시간과 장소에 별로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학생들한테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나가봐라. 그 세상을 이렇게 많이 가서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얼핏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그 흔한 이야기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것들, 신기한 것들이 존재하나 보고 오라고, 그래서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좀 하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의미로 학생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독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느라고 유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이 다른 나라도 여행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나가 있으면서 한 가지 정확하게 느낀 것이 뭐였냐면, 그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요, 사람 사는 모습은 사실은 어디나 같다는 거였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정말 진리가 뭐고 행복이 뭐고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면 그 모습은 그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좀 다를 뿐이지 속은 다 동일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햇님이 달님이의 그 엄마는 다 우리의 자화상이거든요. 제가 옛날 진리를 모를 때 정확하게 저는 그 엄마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높이 올라가려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학위도 끝나고, 조금만 더 참으면 교수도 되고,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태양이,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호랑이, 저의 세월호가 오기 전에 더 이상 그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산의 오르내림을 그만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전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햇님이 달님이의 엄마와 같은 이야기가 그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그림이 사진인데, 이건 이제 조각이죠. 조각인데요. 이 조각이 아시겠지만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 프랑스 정부가 새로 이렇게 어떤 미술관, 장식 미술관인가요? 그거 건립하려고 해서 출입문을 부탁한 거죠, 로댕한테. 그래서 로댕은 단테 신곡을 좋아했고, 그래서 신곡이 지옥편을 이제 떠올리고는 이 작품을 이제 지옥의 문이라고 이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작품 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1880년에서 1917년은 로댕이 죽은 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작품이 실제 그 박물관 문으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어쨌든 이 작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조각이 그 안에 있죠. 그 위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의 핵심 조각이에요. 조금 자세하게 보면 잘 보이시죠? 예, 여러분도 생각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이 그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 지옥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번뇌가 많은 경우가 있고, 그 생각이 정말 지혜로 이끌면, 지혜로 나아가면 이제 그 생각은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생각이 되겠죠. 지옥의 문에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 지옥의 문에 원래 이렇게 세워지도록 세우려고 로댕이 생각을 했다가 그 안에 넣지 않은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 자체보다도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다나이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로댕이 1889년, 어떤 경우는 85년이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 80년대 말에 만든 작품인데 다나이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같은 사람은 이 작품이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시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칭송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다나이드라고 하는 작품은요, 그 밑에 신화적인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네, 그 다나이드는 누구냐면 다나오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다나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다나오스라는 왕의 딸이 장장 50명이 있었습니다. 그 50명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딸을 다 동시에 얘기할 때는 이제 다나이데스라고 복수형을 쓰는데, 어쨌든 다나이드는 그 50명 중에 한 딸을 이야기를 해요. 로댕이 왜 그 여인을 조각했을까? 거기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나이드의 아빠인 다나오스라는 왕이요, 그 쌍둥이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쌍둥이 형제하고 이제 이름이 아이킵토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둘이 쌍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킵토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아들이 50명이었고 다나오스는 딸이 50명이었었어요. 근데 이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가 벨로스라는 사람인데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전체 나라의 왕위를 놓고 이 쌍둥이 형제가 다투는 거예요. 근데 아이키토스는 자기 아들이 50명이니까 다나오스의 딸 50명이랑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왕이 권력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다나오스는 이제 그걸 간파해서요,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이 다나오스가 신탁을 받아요. 근데 어떤 신탁을 받냐면 자기 사위에게 자기가 살해당한다라는 신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나오스 왕이 이 아이킵토스 아들들이랑 자기 딸들이 결혼하는 것을 이제 막기가 어려운 시점이 되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 딸들과 결혼하는 사위들을 다 죽여버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딸들에게 결혼하고 첫날 밤에 이 남편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딸들이요, 아빠를 그렇게 사랑했나 봐요. 실제로 결혼 첫날 밤에 이 날카로운 핀을 숨겨놨다가 그 자기 남편들의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왜 항상 뭔가 이렇게 신화를 보면 한 가지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 50명 딸들 중에서 맏딸이 그 히페름 네스트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딸이 있는데 그 맏딸이 가지고 있는 이 처녀성을 이 남편이 존중해 줬대요. 링케우스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남편이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 남편을 살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링케우스가 이제 실제로 그 신탁처럼 자기 친정아버지인 다나오스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죽인 그 49명의 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체인 그 아르고스인가 거기에 왕이 돼요. 네. 이 링케우스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맏딸 살려준 그 맏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참 그게 궁금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딸들이 49명의 딸들이 이제 죽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어쨌든 이들도 살인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요. 그 지옥 가서 이 다나이데스 즉 49명의 다나이드들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어떤 형벌을 받냐면 그 밑빠진 항아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1903년도에 그린 다나이데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림 보시면 가운데 그 큰 단지 같은 항아리가 보이시죠? 근데 그 앞에 얼굴형이 있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지는 그 물이 채워지지 않는 단지예요. 부으면 불수록 계속 저 입으로 옆에 구멍 눌러 다 빠져버리는 그런 단지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물을 부어야 돼요. 그게 형벌입니다. 언제까지겠습니까? 영원히 이 밑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형벌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다나이드가 물을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이제 길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어서 잠이 들었나? 이런 모습을 로댕이 상상한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그 로댕의 다나이드 그림을 보시면 이 여인이 지금 옷을 벗은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지쳐 쓰러진 거예요.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다가 이제 잠이 든 것입니다. 이것이 다나이드고, 근데 왜 로댕이 또 이 작품을 거기 지옥의 문에다가 역사적으로 남은 작품인데 이 작품을 원래 계획했던 지옥의 문에 넣지 않았느냐? 그건 이 다나이드의 실제 모델인 그 까미유 크로델이라고 하는 이 로댕이 정말 사랑했다가 헤어지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까미유 크로델이라고 하는 이 제자였는데 제자랑 사랑에 빠져요. 그 장장 24살인가 23살인가 뭐 20세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 클로델이라는 여성이 굉장히 그 예술성이 있고 창조성이 넘치는 그런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9세기에는 여성들이 교육받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예술가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로댕을 초청해서 이 교육을 받다가 로댕하고 둘이 반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둘이서 정말 그 꿈과 같은 그런
그 사랑을 함께 작업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면서 이렇게 이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다나이드의 실제 모델이 까미유 클로델이었었어요. 근데 클로델은 결국은 이제 그 사이에 실제 부인이었던 여인의 질투 뭐 이런 게 해서, 그리고 이제 로댕은 되게 우유부단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고, 그리고 헤어진 후에 클로델이라는 여성이 이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 헤어진 것에 대한 고통, 그리고 그 헤어진 후에는 이제 남성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미술계, 예술계에서 로댕으로부터 분리되고 나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요. 그래서 평생 우울증하고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삽니다. 나중에는 로댕을 정말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결국 이 정신병원에 수용이 돼요. 1943년도인가 그 2차 대전 일어나고서 한 4년 뒤에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근데 그곳에서 30년 동안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댕은 이미 1917년에 죽었고요. 죽은 후에 로댕이 죽고 나서도 몇십 년을 이 여인은 더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정신병원에 30년 가까이 그냥 잊혀진 존재로 살았고, 그 안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쓸쓸하게 죽었는데, 무연고자였기 때문에 그 무덤도 없었어요. 무덤도 없고 묘비도 없고 사람들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쓸쓸히 죽어간 참 불쌍한 안타까운 여성 예술가, 그 사람이 이제 카미유 클로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사벨 아제아니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여자 배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또 유명한 남 제라 디파르두라고 하는 그 남자 배우랑 서로 이렇게 공연한 카미유 클로델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우울한 영화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다나이드, 사실은 카미유 클로델도 그랬고 실제 삶 속에서, 그리고 그 클로델이 모델을 쓴 신화 속의 다나이도 그랬습니다. 다나이드도. 다나이드의 삶 자체가 이 지옥에서의 형벌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까? 무의미한 반복.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어려움이 이 형벌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피곤함이 아니라 이 진정한 이 형벌, 이들이 받는 형벌의 본질은 무의미한 반복, 영원한 반복이에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햇님이 달님의 엄마가 차이가 없는 고개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가는 거죠. 이 지옥이라는 말이 땅의 감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땅 지자 감옥 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다나이드들이 형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이 땅의 감옥에서 햇님이 달님이의 엄마가 그러는 것처럼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끊임없이 새로운 리포트를 써대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험을 보아야 하고 끊임없이 또 돈을 벌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새롭게 아기 기저귀를 갈아채워야 하고 매일 새로 밥을 지어야 하고 또 빨래를 해야 되고 아버지들은 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고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또 배설을 하고 또 밥을 먹고 배설을 하고 그런 것들 사이에 진정 내 삶의 가치의 상승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하면 정말 내 삶 속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의 새로운 창조, 질적인 어떤 정말 질적인 본질적인 변화 이런 것이 없다면 바로 이 다나이드의 지옥, 땅의 감옥에서 받는 형벌이 사실은 그 햇님이 달님이의 엄마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누구를 통해서 정확히 보여지냐면 이 다나이드의 모델이었던 이 카미유 클로델 이 1943년도 정신병원에서 죽기 직전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여인이 창조적인 예술을 하던 그 시기를 이제 잃어버리고 정신병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30년을 넘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그 정신병원이라는 곳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곳이 바로 지옥인 거죠. 30년이란 시간이 무인 거예요. 잊혀진 시간이고 존재하지 않는 시간. 아마도 30년 동안 이 여인은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고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먹었을 것이고 매일매일 누군가와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실제 이 여인에겐 자기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클로델이 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로댕과 분리돼 나와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작업하고 싶다. 그래서 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자기 동생인가요? 에게도 자기는 이 작품을 작업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냥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서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다가 기억 속에 남지 않고 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정신병원에 갇힌 순간부터 이 여인이 보여준 인생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지만 이 사람은 우리의 감각적인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실제 이런 삶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행복소망 식구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나이드의 형벌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카미유 클로델의 정신병원에서 보낸 그 30년의 잊혀진 삶이 우리의 인생의 잊혀진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 그것이 제 생각에는 바로 그 지옥의 문에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내일 다시 뵐게요.